비트코인이 5일 연속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봤자 뭐 어차피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건 아니라서 신고점 대비해도 뭐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죠. 이미 조정은 시작됐으니까 59K 구간은 리테스트를 해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밑에 구간까지 깨지면은 53K를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네요. 비트코인을 좀 추가 구매를 할까? 제가 지금 이더리움이 4만 달러 정도가 추가 체결이 되면서 물량이 좀 늘어났고 레버리지도 살짝 높이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대로 쭉 올라가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죠.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방송이 1순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요새 들어서. 그래가지고 좀 이더리움도 추가 매수를 들어간 부분이고, 이 비트코인도 사실상 추가 매수가 몇만 달러 정도는 더 들어가도 안전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평단가가 29K죠. 가장 밑바닥에서 잡았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 평단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른 잡코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들을 추가 매수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몇만 달러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거미줄 딱 쳐놓은 다음에 절반이나 뭐 3분의 1 정도만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단가 해봤자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한 시기긴 한데, 이 29K라는 상징성을 지키려고 굳이 지킬 필요가 있나 싶어요. 비트코인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방송용도 있지만은 어쨌든 내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상징성보다는 돈을 버는 게 1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 한 20개 정도 쳐놓고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완전히 큰 조정이나 큰 하락을 맞지 않는 이상 이 구간 53K 구간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버리면은 뭐 이 구간도 다시 횡보 기간이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를 할 수가 있죠. 방향성을 보고 추가 매수 잡는 각으로 가야겠구만. 이 29K의 상징성을 지켜주고 싶긴 하지만 깊은 고민을 해야겠어. 상승장이 뭐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고, 돈이란 거는 진짜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장세에 진지하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요렇게 긴 구간 8,200만원까지 찍어주면서 신고점을 갱신했고, 몇 달 만에 다시 56%라는 큰 조정을 받으면서 시즌2가 종료가 되나 싶었지만 다시 상승장이 왔고, 뭐 1년 2년 전만 해도 진짜 바닥에서 기었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진짜 간다가 쌉고수 아니면은 돈 벌 수 있는 장이 아니죠. 이런 장하고 요런 장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지만은 짧게 올라갔다가 짧게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는 이때가 더 많죠. 1억을 못 찍어주고 바로 좀 큰 조정을 받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1억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상승장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걱정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도 안 좋습니다. 대비를 안 하면은 조정장 하락장 때 그냥 다 두드러 맞고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날리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비트코인 이슈나 좀 체크를 해봅시다. 네이버는 제페토, 카카오는 공동체, 메타버스 힘준다.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 커머스, 콘텐츠 등을 넘어 차세대 대표 산업군으로 떠오른 메타버스에 함께 올라타면서 경쟁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개별 역량을 한데 모아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호시국 때문에 잠깐 뜨는 거고 어차피 줄어들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VR, AR도 있고 뭐 가상세계에다가 아주 그냥 가상 부동산도 나오고 있고, 가수나 연예인 같은 경우 가상세계에서 뭐 팬사인회 하고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대기업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만 이어간다면은 메타버스 코인들이 미친 듯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요. 뭐 뭐죠? 클레이지라는 어플에서 뭐 사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먹튀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이게 뭔 수직낙한지 모르겠는데 진동지 코인 마냥 나락을 가버렸네.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어플에서 치과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 200억을 인정하면서 등장했다. 각종 분석글을 올리면서 코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해주다가 슬쩍 자기가 보기에 유망한 코인이 있다고 추천함. 단체 카톡방에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임. 대다수가 대기업 및 중견 이상의 직장인들. 사기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으나 이미 돈을 투자한 광신도들에 의해 묻힘. 아침 9시 되자마자 가격 수직 낙하. 사기꾼 애들 다 팔고 팀. 여러분들 사기 당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리딩하고 유료방에다가 말 같지도 않은 잡코인들 좋은 것 같다, 어거지 뉴스들 뿌리면서 올라갈 것 같다, 차트 패턴이 어쩔 것 같다 이러면서 코인 매수하라고 꼬드기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분석을 하셨는데 비트코인 다음 목표가는 73,000달러라고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이때 갱신했죠. 최근에 5일 전에도 다시 갱신을 해줬는데 이거는 왜 8천만원 9천만원에서 쭉쭉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익절 물량이죠. 신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익절 물량들이 많아서 쭉쭉 올라가지 못한다. 조정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큰 조정을 받았던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슛 잡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데 신고점 맞으면서 뚫어봤자 살짝밖에 못 뚫고 다시 조정을 받고 59K나 60K 찍고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어쨌든 1억 이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조정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2018년 구간에도 있고 이때 56% 하락 때려맞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좀만 먹고 빠질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게 홀딩하면서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마이클 세일러가 한마디 했네요. 비트코인이 영원히 오르는 두 가지 이유. 마이클 세일러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히 오르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를 묻자 발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의 수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희소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부동산, 주식, 금, 상품 등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화폐 가치는 연평균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앞으로 30년도 마찬가지라며 화폐로 산정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비록 변동성이 있지만 영원히 오른다고 주장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마이클 셀러처럼 아주 과한 비트코인 찬양론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망할 일이 절대 없으며 중간에 큰 조정을 받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1억 2억 이상으로 오를 확률이 99%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은 공급량이 제한되는데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묻자 마이클 세일러는 금은 해마다 생산량이 2%씩 증가한다. 금은기관들이 실물 골드 1온스로 페이퍼 골드 100온스를 찍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지배적인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로 믿을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앵커가 당신은 비트코인 가격이 500만 달러가 간다고 말했었다. 500만 달러는 영원히 오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세일러는 예전에 1달러가 1 아르헨티나 페소였는데 지금 1달러가 200페소다면서 달러는 아르헨티나 페소나 볼리비아 볼리바르에 대해 영원히 상승한다. 강한 자산은 약한 자산에 비해 영원히 상승하기 마련이다. 비트코인이 가진 기술적인 우월성 때문에 화폐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0%가 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영원히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 사람 300만 명이 3주 만에 비트코인을 쓰게 됐듯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상승하기를 바라잖아요. 중간중간 쇼 잡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쇼 잡는 분들 또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망한다에 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이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해서 쇼 잡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은 1억 이상 안 찍을 것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매 자체를 안 하고 쇼도 안 잡고 그냥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고 10명의 억만장자가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 돈 찍기를 중단하고 인플레이션이 0%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개선된다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세계 정부가 돈을 국민들한테 안 뿌리고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된더라도 그래도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이 양반이 생각보다 많이 찬양론자네. 아하, 아쉽네요. SEC 안에 그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중간중간 계속 똥물을 척뿌려 쌌는데 왜 이러나 모르겠네. 얘네들 그냥 비트코인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접을 거야, 계속 해야지. 근데 이 세금 구조에 대해서 너무 비합리적이고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뜯어가는 그런 형태라서 굉장히 좀 안이 꼽긴 하지만, 세금 뜯는다고 쳐도 그래도 비트코인만한 투자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개꿀이 어딨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추가 매수하고 평단가 낮추고 어차피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으면서 올라가는 거는 포무증후군이 와서 굉장히 힘들지만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개이득이고, 뭘 해도 저는 쌉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야 되면 내야지 뭐 어떡해. 탈세를 할 수는 없잖아. 플랜 B를 믿고 비트코인 라이딩을 즐겨라. 플랜 B가 지금 뭐 다음 목표가는 98K다, 1억 이상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플랜 B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시드나 뭐 제 시드나 쭉쭉 우상향을 해주면서 다 같이 그냥 백만장자가 됐으면 좋겠구만. 유명인들 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목록을 누가 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써주셨네. 잭도시, 팀쿡,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레이 달리오, 조지 소로스 등등 이렇게 있네요. 아비게일 존스? AV 배우 아닌가? 아비게일 존스는? 잘 살고 계신가 모르겠네. 플랜 B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7만 달러, 9만 8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서 다같이 시드가 2배, 3배 이상 좀 쭉쭉 불어나는 그런 좋은 상승장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죠. 아, 나도 추가 매수 해야겠다. 포무증후군 올 것 같아.